안녕하세요, 홍고민입니다. 집에서 170km 떨어진 평화의 댐 캠핑장에서 1박을 하고 카약을 탔습니다. 화천에서 캠핑장까지 거의 1시간 이상 이동했고요. 굉장히 오지죠. 평화의 댐 캠핑장 전경입니다. 댐 옆에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저 이외에 캠핑하시는 분이 한 팀밖에 없었습니다. 보다시피 굉장히 멋지고요. 전경이 아름답습니다. 주변에 평화의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정도였습니다. 이제 해가 떨어질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화의 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위에 올라오면 여러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위에서 캠핑장도 볼 수 있고요. 평화의 댐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면에 캠핑장 사이트가 보이죠. 평화의 종이고요. 평화의 댐입니다. 트릭 아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요. 데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 평화의 댐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그 위쪽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평화의 댐 슬로프고요. 이 슬로프 옆에 캠핑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댐 오토 캠핑장 지금 리셉션 사무소고 이거는 트리가트고요. 지금 7시 40분 정도 됐는데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카약 조립하고 카약을 타겠습니다. 네, 화이팅! 굿! 피스! 아침에 일어나서 카약을 조립하고요. 이거는 지금 캠핑장 지금 화장실이고 세면장, 그 다음에 이거는 샤워실입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아침에 날씨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캠핑장이고요. 4월에 다시 재개장한 만큼 시설도 아주 좋습니다. 데크도 완전히 새 거고요. 아침은 라면과 햇반을 먹었습니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얼마나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팅! 자, 카약을 타러 갑니다. 캠핑장 옆에 있는 슬로프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슬로프가 굉장히 깁니다. 물까지 굉장히 멉니다. 카약 카트를 접어서 카약 안에 집어넣고요.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물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번에 새로 산 카약 바지입니다. 원래 계획은 새벽 6시 반 정도에 출발하는 거였는데 밤에 잠을 자다 보니까 고라니가 옆에 와서 계속 소리를 내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일어났고 예상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까 했는데 또 오랜만에 8호에 오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인 다람쥐섬까지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패들링을 좀 더 빨리 가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40km를 휴식 시간 포함해서 5시간 반에 주파하는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친 짓이죠. 뭐하러 그따위 짓을 하는 건지. 지금 손으로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8호 에코스쿨 캠핑장의 슬로프입니다. 이렇게 슬로프가 이게 물에 잠겨 있다는 것은 수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왔었을 때는 이 슬로프 아래쪽으로 물이 완전히 내려와서 갯벌이 있었거든요.
지금 카약 안에 프레임이 하나가 빠져서 배를 대고 그 프레임을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을 다시 끼워 넣고 출발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 다리를 먼저 넣고 엉덩이를 넣고 카약을 탑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 쪽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경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대고 카약을 탈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밖에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패드를 이용해 배를 밀어내서 물에 다시 배를 띄우는 겁니다. 여하간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어서 8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8호 다람쥐 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를 젓고 있죠.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종종 배를 정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날씨였어요. 정면에 다람쥐 섬이 보이네요. 다람쥐 섬 쪽으로 갔을 때 물이 굉장히 장판 같았고 유리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위쪽으로 보이는 전경과 물 아래쪽으로 보이는 전경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패들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에 떠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기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진상에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이었어요. 지금 물 위로 보이는 경치와 아래로 보이는 경치가 똑같습니다. 착시 현상이 너무 강했습니다. 어지럽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이 사진처럼 위아래 사진이 똑같죠. 굉장히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여하간에 8호 다람쥐 섬 끝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랜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km를 이동해서 다람쥐 섬에 도착했습니다. 다람쥐 섬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잠시 휴식을 했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진 찍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하간에 다람쥐 섬은 언제 와도 멋지고 아름다운 섬인 것 같습니다. 다람쥐 섬에서 1박을 하고 싶네요. 자, 짧게 쉬고 다시 출발지로 이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다리를 넣고 엉덩이를 넣는 탑승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요. 출발지로 이동할 때는 맞바람을 맞고 가는 게 아니라 등바람을 맞고 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로는 3m/s의 등바람이 예보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골짜기인지라 5m/s 이상, 거의 7m/s 이상까지 등바람을 맞고 왔어요. 이게 패드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5m/s 이상으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몽길 재단 바지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깃발의 펄럭을 보시면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아실 수 있습니다. 여간의 등바람의 도움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람쥐 섬으로 갈 때 힘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서 노를 빨리 저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팔에 근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앞으로 가다 보면 바람이 항상 등바람만 부는 게 아니고 등바람이 불다가 측풍이 불다가 돌풍이 불다가 다시 맞바람이 불기도 하고는 아주 정말 이상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지금 등바람이 아니라 강력한 맞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2km 이상 맞바람을 맞고 이동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자가 펄럭이는 게 보이죠.
여기서부터는 다시 등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편안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거는 패들 플로트란 물건인데 저렇게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5m/s 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이 강력하게 불었거든요.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저런 거 들고 있지 않아도 배가 앞으로 쭉쭉 나갑니다. 그 노도 살살 져도 아주 앞으로 빨리 나가고요. 근데 이미 저한테는 근력이 지금 다 빠져 있다는 거, 힘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도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드를 슬슬 접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지선 지나갈 때 모습 보세요. 엄청나게 빨리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람 때문인지 물의 방향도 제 배의 이동 방향과 똑같아서 이동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랜딩을 했고요.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파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용을 써갖고 다시 이제 물 위에다 배를 띄우고 있고요. 지금 거의 이제 출발지에 도착한 겁니다. 약 1.5km 정도 남았어요. 저 멀리 정면에 있는 게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배터리를 갈아 끼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배를 띄웁니다. 여기는 완전히 뻘밭이었어요. 마지막 힘을 내서 출발합니다. 계속되는 등바람을 맞고 가고 있지만 힘이 빠져 있는 관계로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수록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오후 4시에 철수하기로 이미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미친듯이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혼자 타러 왔으면 느긋하게 타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출발지인 지금 8호댐 슬로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갔다 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자, 이렇게 다시 배에서 내려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 허리를 삐끗해서 상태가 안 좋았는데 또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사실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끝내고 집에 와서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고요. 또 왼쪽 무릎, 옛날에 다쳤던 왼쪽 무릎도 별로 안 좋아졌고 팔꿈치도 안 좋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좀 느긋하게 6에서 7km 정도로만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몸만 상하고 다음에는 느긋하게 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카야킹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 카야킹도 1박 2일 카약 캠핑을 가고 싶습니다.